안녕하세요. 개발자 구디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Nest.js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코레이터란 어떤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Nest.js에게 알려주는 표시 혹은 우리가 스티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스티커는 붙은 위치, 즉 클래스에 붙던지 메서드에 붙던지 혹은 속성에 붙던지 매개 변수에 붙던지 다양한 곳에 붙을 수가 있는데요. 방금 설명드린 클래스, 메서드, 속성, 매개 변수 등 각각의 다른 값들의 데코레이터가, 즉 이 스티커가 붙으면 Nest.js는 이 스티커를 읽고 내부적으로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라는 걸 쓰게 되면 해당 코드가 이 스티커를 판별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, 개발자들이 코드를 읽어낼 때도 그리고 Nest.js 자체적으로 코드를 실행을 할 때도 가시적으로도 좋게 도와주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Nest.js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. 첫 번째로 클래스, 그 다음에 메서드, 속성, 매개 변수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, 자, 제가 예제 코드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. 이 부분은 이제 교환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VS 코드에서 우리가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, 자, 한번 살펴보면 Nest.js는 클래스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익스포트 클래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유저스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, 이때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골뱅이 키워드를 붙여서 어떤 역할인지 스티커를 만들면 되는 건데, 이 컨트롤러라는 데코레이터를 이 클래스에 딱 붙여놨어요. 그리고 컨트롤러 안쪽에 유저스라는 이름으로 넣었잖아요. 그러면 이 코드를 Nest.js가 읽어낼 때 이 클래스가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. 그리고 이 안쪽에 유저스라는 이 문자 데이터가 우리가 API 경로로 설정이 돼요. 그래서 기본 경로가 /users-임을 Nest.js에게 알리는 역할을 이 컨트롤러 데코레이터가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속성 데코레이터,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라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읽기 전용으로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고, 이 config 서비스라는 녀석을 어디선가 불러와서 소문자 config 서비스라는 걸로 아래쪽부터 활용을 한다라는 코드고, 즉 이게 dependencies injection, 의존성 주입이라는 부분이었죠. 그래서 이 inject라는 데코레이터가 붙고 그 안쪽에 나는 이 config 서비스를 주입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속성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지금은 이게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. 이 골뱅이 뒤에 있는 이 인젝트라는 데코레이터가 데코레이터구나 정도로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. 자,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생성자 주입, 즉 의존성 주입을 진행을 한 거고, 메서드 데코레이터라고 해서 이 골뱅이에 get이라고 쓰면 get 메서드, 즉 get 통신을 조회하는 HTTP 요청을 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. 그때 find1이라는 함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메서드 데코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고, 이때 안쪽에 :id 넣으면 API URL 쪽에 유저스의 뒤에 어떤 특정 값을 붙였을 때 이 id를 가지고 매개 변수 데코레이터를 써서, 즉 param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써서 전달받은 요 뒤쪽에 있는 id가 타입이 스트링이고 그때 값을 출력하는 그런 로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골뱅이가 붙은 get, inject, param,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데코레이터라고 불리는 녀석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데코레이터에는 종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데코레이터, 메서드 데코레이터, 그리고 속성 데코레이터, 매개 변수 데코레이터,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Nest.js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데코레이터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클래스 최상단 쪽에 붙는 데코레이터는 컨트롤러, 인젝터블, 모듈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. 그래서 이 클래스 전체의 역할을 지정하는 거죠. 해당 클래스가 컨트롤러인지, 해당 클래스가 서비스인지, 해당 클래스가 모듈인지를 선언하는 데코레이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, 메서드 데코레이터는 get,
포스트, 풋, 딜리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CRUD라고 흔히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포스트, 리드는 get, 업데이트는 put, 딜리트는 딜리트 데코레이터를 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HTTP 요청 메서드에 따라 어떤 요청을 처리할지를 지정한다 라는 게 해당 데코레이터의 설명이고, 속성 데코레이터는 아까 의존성 주입하는 것처럼 자 인젝트나 그리고 인젝트 레포지토리라는 게 있는데 클래스 내부에서 속성에 이제 의존성을 주입할 때 쓰는 것들이죠. 자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존성 주입을 할 때 이 인젝트 데코레이터를 써서 외부에 있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매개 변수 데코레이터가 있는데 파람, 바디, 쿼리 총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.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냈을 때, 즉 리퀘스트를 이 백엔드 쪽에서 전달을 받았을 때 프론트엔드 쪽에서 뭘 받았는지 그리고 API URL에 뭐가 붙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람이나 바디, 쿼리 데코레이터로 꺼내서 아까 이것처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URL 쪽에 ID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ID를 파람 데코레이터로 뽑아서 타입이 스트링인 값을 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, CRUD 예제로 보는 데코레이터 활용이라고 해서 샘플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. 자, 유저스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러 클래스가 데코레이터로 기본 경로를 유저스로 할당을 해 놓으면 이때 포스트는 create라고 했으니까 요청에 대해서 요청값이 가지고 있는 그 바디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포스트 데코레이터를 쓴다 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어떤 조회를 할 때는 get 데코레이터를 쓰고, 어떤 쿼리나 파람 같은 게 붙었을 때는 각각의 매개 변수 데코레이터를 써서 페이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, 어떤 특정 아이디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조회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put 데코레이터를 써서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때만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이때 파람의 아이디가 아이디, 바디의 바디가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특정 아이디 값을 전달받은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치겠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를 수정을 하는데, 즉 새롭게 전달받은 본문을 여기에 할당을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라는 겁니다. 실제 서비스 코드는 없고 데코레이터를 써서 CRUD, 즉 생성과 조회, 수정, 삭제, 라우팅이라고 흔히 말하죠. 그래서 라우팅을 한번 같이 지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작성해 본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VS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